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여기 2015년부터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명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구속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많이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누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고 누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를 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실만 가지고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될 위험에 처한 피의자들은 100이면 100, 나는 도망 안 간다, 나는 증거인멸 안 한다, 성실하게 재판받을 것이다, 집에 가족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뭐 증거인멸을 하다가 발각되었다거나 뭐 도주하다가 잡혔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법원에서 미래에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인멸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구속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조문보다는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구속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 사람을 왜 구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검사나 판사 등을 납득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불구속 수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기도 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 없이 특별히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구속되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특별히 구속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거나 이 사람이 밖에 있으면 계속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수사기관으로서 이 사람은 꼭 구속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구속 절차가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또 다른 경우는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범죄를 같이 실행한 공범들끼리는 보통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끼리 말을 맞춰서 잡아떼면 어떻게든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전체적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범들이 이 진술에 협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술을 얻어내게 되면 그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가 만약에 구속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나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구나, 내가 잡아떼더라도 어차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라도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최대한 구형을 낮추고 판사한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범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본 다른 공범 입장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로 증거를 확보한 것을 보니까 내가 괜히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는 나도 구속이 될 수 있겠구나, 일단 수사에 협조할 만큼은 해서 구속을 피하고 재판에 가서 나중에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건 인정해가지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관련자들 중에 누군가가 구속이 되게 되면 훨씬 사건 관련인들을 조사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이죠. 이외로는 뭐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경찰서 형사 1팀 수사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형사 2팀, 형사 3팀은 23년 1분기 동안 뭐 5명을 구속시켰다, 10명을 구속시켰다 하는데 우리 팀은 뭐 0명이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구속을 한 명도 못 시켰다, 이런 인상이 풍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구색 맞추기로 구속을 우리도 뭐 한두 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잡아댄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딱 걸려서 이제 표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수사기관에서 이제 앞서 살펴본 이유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까요? 제가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변호사 입장에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수사기관은 이제 범죄를 잡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검, 강남경찰서 이런 곳들은 이미 과거부터 수많은 범죄자들을 구속시킨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구속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구속시키기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영장실질심사의 담당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이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이 될 만하니까 청구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판사님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이라고 이제 믿고 기대하지만, 정작 판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변소를 하는 피의자들은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 예비 범죄자일 뿐이고,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검찰이나 경찰은 국가의 법치 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어느 쪽을 신뢰하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오전에 이제 여러 건의 신문을 하고 고작해야 이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여러 건의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정말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에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여기 2015년부터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명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느라 노력도 많이 하고 보상도 많이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필요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지, 이런 전제로 이제 사건을 볼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구속이 되면 뭐가 안 좋을지 일단 말씀드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공범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구속이 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불리하게 진술을 덮어씌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보 취득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내 변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편한 생활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도 일단은 구속은 무조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공범과는 어떤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중대범죄에서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어떤 부분을 왜 부인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속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발목을 잡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즈가 되는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항상 방심하지 말고 초기부터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맞겠죠. 다음 편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던 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